안녕하십니까. 문풍당당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혹은 인터넷 채팅 등에서 자주 목격하는 논쟁, 거기서 많이 보이죠? 경험이 먼저냐, 논리가 먼저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이 논쟁할 때 자주 목격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하고요. 넌 논리적이지 않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는 낫네, 너는 못 낫네 하는 식으로 물고 뜯는 그런 하극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 이렇게 한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과 논리, 이 두 가지는요, 우리들이 판단이라는 걸 할 때 작동하는 주요한 두 축이에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을 쓸 때에도 그 집필자의 사상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회고, 무슨 비망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저자의 경험적인 것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고, 무슨의 정석, 원리 이렇게 나오는 책은 그 저자의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란 건 무엇일까요? 논리란 인간이 타고난 이성 능력을 활용해서 생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이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영어 단어 reason, 이건 보통 우리 뭐로 알고 있죠? 이유로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언어 사전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성이란 뜻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이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성은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들이 1 더하기 1을 하면 2라고 이제 산수를 공부하면 다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성이란 건요, 어떠한 사태 혹은 사물이 구성되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성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형식과 내용을 토대로 사물을 구성했을 때 논리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게 온전한 형태가 된다는 걸 말해요. 이게 사물과 이런 상황의 형태가. IT 쪽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어떤 명령어를 넣으면요, 특정한 결과값이 반드시 도출되는 걸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거거든요. 논리라는 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미 주어진 것을 토대로 하는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예요. 경험이 없이도 당연히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게 가능하고,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추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논리예요. 경험이란 건 논리하고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은 영어 단어로 experience라고 하죠. ex라는 뜻은 확장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extend라는 단어가 실제로 영어 단어 확장한다는 뜻이고요. 확장한다는 것은요, 이 사고하는 주체가 움직인다는 걸 전제를 해요. 직접 움직여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수렴이 되지도 않고. 경험은 이제 직접 확인하고 개입하지 않으면요, 인식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는요, 일정한 범주를 이렇게 친다면은요, 경험은 그 범주 자체를 늘려나가는 것이에요. 종목 중에서, 이게 운동 종목 중에서 이종격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격투기. 자, 종합격투기 보시면요, 링에서 이제 지켜지는 어떤 이런 룰만 있으면요, 룰에서 이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태권도가 됐든, 복싱이 됐든, 레슬링이 됐든 뭐 상관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낮과 밤, 안쪽과 바깥처럼요, 경험과 논리는 동전 앞뒤처럼 딱 맞물려 있어요. 둘 다 인간을 구성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인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논리에만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라는 공간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 속한 것들은요. 시시각각 변하고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논리는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완벽하게 발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게 한마디로 예외거든요. 이런 것과 맞닥뜨리게 되면요. 논리 자체가 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SF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인공지능들이 막 그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 막 당황을 하거든요. 그 인공지능 안에 탑재되어 있는 사고 회로에 그 없는 이런 사태들을 만나게 되면 과부하가 막 걸려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인간의 역공을 막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 이상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갖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정보들, 뭐 경험,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에 맞추려고 제외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험에 빠지게 되면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요. 무언가를 온전하게 구성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우리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전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동문서답하고. 이것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상황을 구성하는지, 논리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거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자들도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거든요. 근세기 때 만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룡의 최초의 연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세기 때 사람인데,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의 화석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이 이구아노돈은 이 공룡의 앞발톱이 있어요. 지금 이 이구아노돈이 이게 이족보행을 하는 공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룡의 앞발톱을 이 뿔이라고 생각하고 두개골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뿔 달린 공룡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이 이 제대로 이 상황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실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논리와 경험. 이것은 인간 세계의 전체성. 이 전체성을 구성한 데 있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방식이에요. 경험이 먼저네, 논리가 먼저네, 이게 서로 아웅다웅한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요. 판단 자체가 완전히 그릇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진짜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논리와 경험이 서로 다른 영역을 관장한다는 건요. 우리가 진짜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단한 탐구와 연구를 거쳐서 비로소 그럼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라는 이런 진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사고의 재료들을 확보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료들이 온전하게 형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나의 타고난 이성 능력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자명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적 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를 추구한다면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 못났네, 낫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온전한 세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